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의 박보성입니다. 네, 2시가 돼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프라인 회사에서 뵈야 되는데, 네, 오늘 3일절이죠. 그래서 오늘 줌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중증으로 갔다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뵈는 것 자체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일상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사업 설명회를 할 거고요. 뭐 늘 많이 들어보셨던 거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할게요. 네. 2022년 3월. 네. 제가 채팅창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 바로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3일절입니다. 저도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 했는데 벌써 3일절이에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죠. 우리 또 나라를 찾은 그 역사적인 날인데 벌써 102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의 의미를 좀 새겨보면서 네,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고요. 지금 또 하필이면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돼가지고 아마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요거 두 개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희 CEO. 네. 유태인이 국가가 몇 년 없은지 아십니까 혹시? 국가가 없던 시절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20년 없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약간 국가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20년. 근데 200년이라고 하면은 뭐 세대가 바뀌는 거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려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다 그래요. 예.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민족이 잘 버텨서 다시 국가를 만든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의미를 새겨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은 코로나, 뭔지 몰랐죠. 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화생방처럼. 그래서 굉장히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했었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조금 과장돼 있지 않았나. 물론 지금 감기나 이런 것보다는 세지만 좀 과장돼 있지 않았었나 하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2020년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021년까지 갔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봉쇄 조치, 경제 위기, 뭐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매출이 급감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안 끝났어요. 결국 2022년까지 왔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당연히 코로나 물론 전보다는 약하지만 그 건강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요. 경제 더 힘들어졌고요. 거기다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신 분이 많다고 해요.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플러스 국제 정세까지. 네, 예전 같지가 않죠. 왠지 신냉전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굉장히 주변 바깥 정세까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뭐 경제, 정치 등등등. 정말 갈수록 너무 힘든 세상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 네, 저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개구리가 안 뛰어나간다. 물을 배우면. 사실 저는 궁금했었는데 혹시 이 내용을 보면서 설마 그럴까 하고 궁금해하신 분 안 계신가요? 아니 설마 개구리가 뛰쳐나가겠지 가만히 있겠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자, 근데 놀랍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진짜 개구리를 넣고 이게 90도예요. 화씨니까 30도. 30도 정도 되는 물에 개구리를 넣고 되게 이쁘게 생겼죠? 끓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어요. 네. 안 나오고 진짜 죽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잔인해서 좀 가렸는데 거기 왜 죽었을까요? 개구리 왜 죽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탈출하는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뜨거운 걸로 죽은 건 맞지만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인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죽은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저희가 닥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고요. 백신 의무화, 뭐 부작용도 많고 뭐 말도 많은데 이 백신 의무화라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감시 통제 사회가 되는 거죠. 어떤 백신 의무화를 통한 이제 감시 통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한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노동이 종말합니다. 자, 노동의 종말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가를 누릴 수 있는데, 이제 로봇가 대체되면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랄까요? 인간이 노동을 안 하게 되면 노동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인간은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쭉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심각하죠. 온난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사태의 근본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금. 이 저탄소가 이제 탄소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가 찾아오겠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급감하고 있거든요. 출생을 안 하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로 그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여 살릴 사람은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은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구 멸망의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캔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지 그러면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건 뭐 제가 Y시크릿 만들면서 했던 건데, 이제 준비했던 건데 제가 Y시크릿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중에 한 장면인데, 무려 6,000년 동안 10억 명이 되는데 6,000년 걸렸거든요. 10억 명 되는데. 근데 60억 늘어나는데 지금 100년 걸렸어요. 6,000년 동안 10억 갔는데 6,000년 동안 60년 동안 그 6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앞으로 쭉쭉 늘겠죠. 결론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뭐 흔히 말하는 뭐 먹을 것도 없어질 거고 환경도 안 좋아질 거고 기타 등등등.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때가 있다. 시크릿을 해서 많은 준비, 금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인쇄소득이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Y시크릿 끝.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온라인, 건강, 인쇄소득. 결론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죠. 자, 대표적인 거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소비, 소개, 소득. 내가 소비를 하고 소개를 해서 소득을 얻어내는 이런 놀라운 마케팅이죠.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인식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제 직구죠. 직구로 이제 소비자로서도 혜택을 보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저 이론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우선 1번 좋은 제품, 멤버십, 그리고 할인가, 직구로 할인된 소비, 그리고 소개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소비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소개를 예전에는 혼자서 여러 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었죠. 자, 근데 이게 요즘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쭉 쉬워졌다.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자, 한 가지만 잘못돼도 잘못되는데 1번 볼게요. 좋은 제품인데 좋지 않은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자석류나 기타 등등등. 그래서 좋은 제품이라는 거는 개별 차이가 있죠. 개별마다 느끼는 건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느껴야 됩니다. 나 혼자 좋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좋은 제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품과 서비스인데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옛날에 A땡땡 회사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상 TV였습니다. 화상 TV.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래적인 얘기 같았는데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 화상 우리 통화가 가능하던 시절이에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근데 이 회사 제품의 화상 TV를 쓰려면 화상 TV를 사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나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그 화상 TV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기 위해서 화상 TV를 사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하나 예였죠. 자, 그 다음 멤버십. 당연히 할인을 하고 좋은 조건을 주는 멤버십인데 이 유지 조건이 어땠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막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돼.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500만 원. 그럼 이게 멤버십인가요? 아닌가요? 멤버십이 아니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리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인 멤버가 아니라 어떤 판매를 위한 강제성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되는 결국 어떤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나쁜 멤버십이 있었다. 자, 그럼 시크릿은 멤버십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오토십이라는. 근데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비용도 저렴하고 아주 좋은 유지가 있죠. 멤버십이 있죠. 자, 네 번째는 할인가인데 시크릿은 소비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할인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네트워크 회사들은 회원제라고 해서 회원가가 있고 정상가가 있습니다. 즉 정상가로는 구매를 하지 않는데 마치 회원가라고 해서 싼 것처럼 약간의 어떤 눈속임이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문제가 됐었다. 자, 그 다음 소비를 해야 되는데 강매를 시켰고요. 자, 그 다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강제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소개가 아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누군가를 시켜야 했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매출을 위해서 강제로 소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의 문제. 그 다음에 돈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다?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걸 안 주고 먹튀도 했다. 자, 지금까지 숫자 보셨죠? 무려 9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다단계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 지금까지 역사 90년도 이후에 우리 네트워크는 어땠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땠다? 이런 9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개판입니다. 플러스 또 하나 진짜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는 개나 소나 다 들어옵니다. 흔히 말하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입했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제대로 봐야겠죠?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5가지. 합법, 회사, 제품, 타이밍, 그리고 보상 플랜. 자, 이 5가지를 보실 건데요. 1번, 합법적인가? 합법적인 게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고 뭐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안전하다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불법 땡땡 다단계 하는 분들 시크릿 포함 굉장히 많았어요. 잘못했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깜빵합니다. 깜빵. 왜? 어떤 국가적으로나 어떤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합법적이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고 나와 내 파트너, 뭐 스폰서, 사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즉 국가가 한번 검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판매조합, 특수 판매조합 2군데 중에 한 군데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법이에요. 자, 그럼 시크릿은 어디 가입이 돼 있을까요? 직판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는 직판에 가입을 했다가 특판에 그걸 탈퇴하고 특판에 가입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직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어쨌거나 결론적인 건 둘 중에 한 군데는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시크릿은 직판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자, 회사. 뭐 회사 얘기하면 끝도 없죠. 자, 벌써 17년이 됐고요. 2005년 이스라엘 유태인이 만드신 사해바다를 원료로 하는 제품, 생필품, 화장품, 기타 등등등 탄탄하다는 거죠. 전 세계 40개국에 몇백 개의 매장. 자,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큰 회사라도 10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무려 전 세계에서 17년 이상 버텼다고 하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검증이 끝났고 제품력이 된다는 뜻이겠죠. 회사 자본력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 요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태인도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CEO가 유태인이라는 건 좀 굉장히 크다고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에 대한 약속이죠. 그게 민족성 자체가 신뢰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자, 이렇게 매장이 있고요. 전 세계에. 한국에도 매장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면세점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면세점이 폭사하면서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크릿은 한국에 매장은 없다. 하지만 있었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소비자가 7만 원, 6만 5천 원짜리를 면세점에서 5만 원짜리를 우리는 회원제로 3만 원에 받습니다. 무려 반값이죠. 그래서 사실 시크릿 제품을 쓴다는 것 자체는 자체만으로도 이득이다. 즉 소비 자체가 이득이다. 다만 가격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 쓰기에는 고가의 제품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에터땡 있죠? 에터땡. 에터땡 써보시면 어떠신가요? 안 써보셨나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 좋습니다. 가성비. 하지만 절대 품질로 보면은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아우, 나 이런 제품 못 써. 자, 이런 제품이란 표현은 뭐냐면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 뜻이에요. 가성비는 좋은데 내 수준에 맞지 않아요. 자, 한마디로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각 사람들 상황에 맞는 소비층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제품의 흔히 말하는 이게 있죠.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샤넬 가방 드실 거예요? 37 가방 드실 거예요? 그러면 나 샤넬 정도 들어야지 하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한마디로 시크릿은 비싼 게 아니라 고가 제품이고 상류층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값이 돼도 가격대가 중산층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싸다가 아니라 원래 고가의 제품을 반값에 쓴다. 당연히 품질이 되겠죠. 17년 동안 유지됐으니까. 좋은 제품 싸게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품 보겠습니다. 오늘 제품 얘기를 길게는 20분밖에 안 됐나요? 좀 해야겠네요. 자, 제품. 항상 우리는 제품에 뭐가 있냐면 근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메인 어떤 그 주제가 있죠. 예전에 저희 시크릿이 잘 될 때 어떤 따라하던 국내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뭘 따라했냐면 제주도 바닷가의 해조류가 컨셉이에요. 제주도의 해조류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당연히 없어졌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자체 기술력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들 중에 망했던 잘 안 됐던 회사들 걸 인수를 합니다. 화장품은 여기 거, 뭐 어디 제품은 어디 거 이렇게 인수를 해서 해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왜? 어차피 안 됐던 회사 거를 인수해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죠. 자, 그런 것처럼 근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크릿은 근간이 사해입니다. 배드시, 미네랄이 농축된 바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고요.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보니 소금 바다는 소금 호수는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농축이 되고 큰 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전 세계 한 군데라는 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모방할 수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중국에서 금방 따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업을 하고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시크릿 제품은 유일무이한 사해바다의 독점, 즉 뭐 시크릿이 독점은 아니지만 거기서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짝퉁을 만들 수가 없죠.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한 5,000년 동안 소금 쟁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뭐 5,000년 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은 독보적이다.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당연히 원료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효과가 어떻죠? 효과도 독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가 제품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다큐 세상에서 보면 몸을 치유한다. 핵심이죠. 그냥 우리가 일반 생필품을 쓰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건강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조차도 치유가 되더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인데 휠체어 타고 들어가요. 휠체어 타고 저 소금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휠체어가 썩습니다. 부식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이유? 왜 들어갈까요, 저기? 저기 들어가는 이유는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약을 먹고 뭐하고 막 뭐 치료를 받고 했는데 아팠어. 근데 효과가 없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저 바다에 들어갔더니 6개월 동안 안 아프대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자,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원리, 몸을 건강하고 이쁘게 하는 원리. 자, 이 근간이 시크릿 제품을 만들었고요. 네,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자, 이런 화장품, 생필품,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건강이 컨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커지면서 많은 어떤 대기업과 조인이 되죠. 일렉트로닉스 너무 좋고요. 센타스타 이것도 되게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 강아지 키우니까 여기 패키지에 있는 제품들 보시면 거의 굉장히 고급 브랜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셉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와 조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는 상한호원입니다. 네, 뭐 달걀, 뭐 기타 등등, 소세지, 기타 등등등. 저는 정말 상한호원 걸 너무 좋아하는데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있고 또 굉장히 시크릿과 컨셉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같이 조인된 회사 많이 하시고요. 자, 결론은 시크릿 제품은 나쁜 걸 빼고 필요한 걸 넣고 좋은 걸 첨가합니다. 즉 위험한 물질 안 넣고 필요한 거 넣어주고 추가로 건강한 걸 이제 플러스 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제품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다만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제 제가 살짝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바이러스가. 근데 사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어떤 뭐라 할까요? 증세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오미크론인데 누구는 무증상이고 누구는 죽어요. 단계가 있죠. 무증상, 감기, 독감, 폐렴, 호흡부전, 그다음 사망.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세가지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개인의 면역 차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폐렴까지 간 케이스인데 제 면역이 약하니까 제 와이프는 그냥 머리만 아프고 이틀이면 끝나던 걸 저는 2주 넘게 병원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럼 결론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였다? 개인의 면역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 면역은 늘 항상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면역 높이기 쉬운 거 1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장입니다. 장. 장 얘기만 하면 제가 1시간 넘게 떠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애기들 응가를 보면 색깔이나 모양이 어떻죠? 노래요. 황금색이요. 냄새도 잘 안 나요. 네. 막 엄마들이 막 손으로 만지잖아요. 네. 저도 못 만질 줄 알았더니 또 제 딸내미 나오니까 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뭐 들어온 느낌보다는 자체가 깨끗해 보입니다. 황금색에. 자, 이게 가장 완벽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할 때의 응가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응가를 보시면 뭐 보실 일이 많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막 발생이 되죠. 색깔, 모양, 향기, 뭐 빈도수 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론은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장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아주 안 좋은 영양가도 들어오지만 모든 독소는 입으로 통해서 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독소가 장으로 흡수가 되는데 장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나쁜 걸 안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장이 흔히 말하는 응가가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지면 장의 환경이 망가집니다. 한마디로 장이 벌어져요. 뭐 장 누수라고도 하죠. 장이 벌어지면 그 세포가 벌어지면 글로 유해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세균, 기타 등등등. 그럼 그 유해 물질들이 바로 들어와서 몸으로 퍼지겠죠.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럼 당연히 간과 신장이 안 좋아지고 간과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피로해지고 기능이 떨어지죠.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온몸에 염증이 퍼질 거고 질병이 생길 거고 몸이 맛이 갑니다. 당연히 면역 떨어지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네, 장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역세포가 70, 80%가 있는 장에 있다는 것도 맞지만 장의 상태가 환경이 나빠지면 몸이 망가집니다. 면역이 망가져요. 자, 그래서 무조건 1번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가가 황금 바나나가 아니라면 용량을 늘리셔야 돼요. 뭐 물론 하루에 하나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드시면서 내가 황금 바나나 나올 때까지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항생제나 이런 거 먹으면 또 균 다 죽죠? 그럼 다시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산균으로 장의 상태를 조절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어떤 분들이 이래요? 비싸다고요. 네, 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0억 마리처럼 프리미엄 그 유산균제를 쓰면은 가격대가 그만큼 나와요. 뭐 합성부용 없이 그 정도 나오는데 싸구려 유산균을 싸구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저렴한 유산균을 드셔보세요. 아, 난 정말 부담이 돼서 안 되겠어. 그럴 때는 다른 걸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면 왜 시크릿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 1번. 자, 그 다음 요거는 옵션인데 아연과 비타민 D는 면역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옵션이에요. 옵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고 사실 멀티비타민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드시는 건데 자 아연과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특히 면역에 관여를 합니다. 면역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유산균을 먹으면서 아연과 비타민 D를 추가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족해요. 저는 보통 수치가 이제 35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수치가 11이었어요. 11. 지금 실제 주사도 맞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35입니다. 제가. 자 비타민 D가 떨어지면 면역뿐만 아니라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진짜 비타민 D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 시크릿 비타민 D 너무 용량 적다. 이거 함량이 너무 작다. 뭐 400 IU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저도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해봤더니 1000ml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00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2알, 3알 먹으면 다른 브랜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2000 이상 좀 많이 먹으려면 가격대가 좀 높은데 1000 IU 정도 드시는 거라면 이 가격대는 괜찮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한 알 먹는 게 아니라 2알, 3알을 먹어서 용량을 늘린다면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고 안전해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한 3알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멀티비타민까지 먹으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이뮤넥스와 비타민 D 챙겨 드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항산화제, 리커버리 드셔야 되는데 이 항산화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자체가 자 코로나가 침투했다는 거는 그 항산화 물질,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퍼졌다는 거는 항산화 물질이 없어졌다는 거고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럼 결론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든 안 걸리든 치료가 됐든 안 됐든 지속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그래서 정말 강조드리는 거 비타민C와 리커버리는 밥 먹듯이 드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나눠서. 그래서 리커버리와 비타민C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품은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자 타이밍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2개요. 배소가 있죠 보통. 자 2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소비자 내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고요. 그 중에 누군가는 사업도 하겠죠. 소개를 하겠죠. 결론은 소비자인데 이 충성 소비자가 쭉 연결이 되더라. 근데 단순히 이게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 현재 8개국이 있죠.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열리고 전 세계 3번째로 열리면서 미국, 멕시코, 한국, 그 다음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뭐 베트남, 홍콩, 기타 등등등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내 소비자로 혹은 사업자로 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비전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추가로 예상 중인 국가들, 오픈 예정 국가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언어도 보면 이번에 이제 좀 가슴 설레이는 일이죠. 중국어가 들어갔습니다. 중국어. 지금 홍콩이 열렸죠. 올해, 작년에. 자, 올해는 확실하진 않지만 중국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도 관련된 뭐 사실 중국은 여러 성이 섞여 있죠. 한 국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쪽에도 인맥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노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보상 플랜 볼게요. 자, 수당 종류가 4개, 5개가 있죠. 이제 5개가 있는데 복잡합니다. 처음에. 복잡한데 이걸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시진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개념만 잡으시고 나중에 돈을 받으실 때 내가 돈을 받은 걸 클릭을 하면 이 5개가 왜 나왔는지가 떠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걸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수당 2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급을 먼저 볼게요. 성취 보너스, 유지 보너스라고 있는데 이 직급은 양쪽 바이너리를 더합니다. 어떻게 더하냐? 내가 소개한 사람 다음 모든 사람들의 매출을 다 더해요. 연결된 모든 매출이 공유됩니다. 그럼 결론은 내 소비자들의 쓴 돈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2가지 점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볼륨, 승급할 때 쓰는 점수가 있고 커미션 볼륨, 돈 받을 때 쓰는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V, BV가 좀 다르다. 그래서 실제 제품에 보면은 이렇게 BV9, CV8, 뭐 예를 들어 199 팩 보면 BV는 1000, CV는 900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걸 딱 더해서 봤더니 4주 동안 양쪽에 더한 숫자를 봤더니 일정 기준을 넘어갔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직급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론즈는 1000점. 아까 199 팩 기준으로 한 팩이 4주 안에 들어오면 브론즈가 되겠죠. 3개가 들어오면 로얄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개가 들어오면 골드가 될 거고 60개가 들어오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자, 60개니까 120개죠. 팩이 120개가 4주 안에 들어오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얼마가 나오냐? 약 6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축하금.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다이아몬드 축하금이고 이 나머지 것들도 당연히 한꺼번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한 단계 가든 두 단계 가든 10단계 가든 4주 안에 갔을 때 몽창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브론즈예요. 양쪽 2명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 첫 직급 내가 크라운 로얄까지 달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브론즈가 되고 내 다음 사람들이 브론즈가 되고 브론즈의 연속.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크라운 로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브론즈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실버. 실버가 됐을 때 거의 손익분기점인데 요즘은 보상 플랜이 좋아져서 로얄과 실버 중간 정도 되면 얼추 로얄만 돼도 본전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5억 주고 차렸는데 언제 5억을 뽑을 거냐.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5억짜리 커피숍을 차렸는데 1개월 있다가 5억을 벌었다. 그러면 돈 번 걸 떠나서 대박이죠. 자, 똑같은 거예요. 내가 200만 원 주고 199만 원 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199만 원을 뽑았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했을 때 단순히 연속적으로 보면 199만 원을 투자했는데 누군가는 100억도 벌더라. 우리 이대규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100억을 벌었죠. 즉 한마디로 200만 원이란 투자금을 갖다가 6년, 7년 안에 100억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급 체크해 보시고요. 자, 브론즈는 2명, 로얄은 3명, 뭐 플래틴 15명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양쪽을 잘 키워보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자, 그다음 유지 보너스. 유지 보너스는 언제 생기냐면 첫 로얄이 되면 시작이에요. 첫 로얄이 되면 그때부터 4주 동안 끊어져서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첫 로얄이 되면서부터 정해진다. 즉 로얄이 된 그 주부터 내 직급이 로얄 이상이면은 보너스가 나오고요. 로얄 이하로 떨어져서 액티브나 브론즈가 껴있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YD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로얄은 30만 원, 실버는 60만 원,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160만 원. 그래서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동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다. 왔다 갔다 교통비나 이런 걸로 한 160만 원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로얄이다. 그럼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급 유지 보너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두 가지 주급을 보겠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이건 받는 건데 주급이요. 주마다 주니까 되게 빠르고 좋겠죠. 배수가 있습니다. 대실적은 저축, 소실적은 출금. 매주 정산을 해요. 얼마씩? 점수의 15%. 그래서 15%씩 매주 받는데 이걸 갖다가 한쪽은 못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추월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즉 누적되어 있는 걸 추월했을 때는 누적되어 있는 게 소실적이 되면서 한꺼번에 튀어나와요. 그러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회사가 다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다? 주급점이 있다. 즉 맥스, 리밋이 있다.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무한 줄 수 없으니 맥스 2천만 원까지 리밋을 걸었다는 거고요. 얘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뭐냐면 독점이 불가능하다. 즉 한마디로 혼자 다 먹을 수 없고 맥스 2천 한 달에 약 8천에서 1억 정도로 끊어버렸다. 즉 한 명이 100억 버는 게 아니라 1억을 100명이 벌게끔 만들어놨다. 즉 부의 공동체가 가능하고 독점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2대1 이렇게 누적된다. 이거는 뭐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매칭 보너스 팀장 수당인데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내가 직급을 가고 내 파트너가 직급을 가면 회사가 돈을 줘요. 근데 이 내 파트너가 직급을 가는 걸 내가 도와줘서 가도 되고 스스로 가도 되고 내 위에 스폰서가 도와줘서 가도 됩니다. 즉 잘 되면 다 될 거다. 그래서 결론은 내 파트너가 잘 되면 잘수록 누가 좋다? 본인이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브론즈일 때는 브론즈 로얄일 때 2명, 실버일 때 실버 골드 6명, 플래티넘 15명, 최대 다이아몬드 이상 됐을 때 30명까지 팀장 수당이 나온다. 소실적 주급의 10%. 물론 처음일 때는 20% 줘요. 결론적으로는 브론즈인 경우에 한 달에 한 240만 원.
로얄인 경우에 400만 원, 실버인 경우에 800만 원, 골드인 경우에는 약 1,600만 원까지 팀장 수당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큰 돈이죠. 그러니까 한 분, 두 분만 잘 돼도 대박인데 내 산하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급점이 빵빵 나온다. 주급이 빵빵하게 나온다. 그리고 최대 맥스 6,400.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한 달에 3억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은 아까 그 리밋 있죠? 주급점. 주급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억이고요. 팀 커미션. 그리고 팀장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게 3억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한 달에 약 4억에서 5억을 받을 수 있다. 뭐 1년이면 한 5, 60억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오늘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보너스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뭐 양쪽에 매출이 발생한다거나 특정 매출이 있어야 이제 돈을 받는데 이 다이렉트 보너스는 너무 간단해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돈을 쓰면 5%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슈퍼에서 포인트를 받죠. 뭐 누적 점수라고 하나요? 자, 그게 0.1%인가 0.2%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무려 이 다이렉트 보너스는 내가 소개한 사람의 5%가 나온다. 100만 원 쓰면 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크릿을 하면서 평생 100억을 썼다고 해볼게요. 시크릿을 하면. 그러면 5억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제 위에 1대 스폰서 같이 사는 동거인인가요? 그분이 5억을 가져가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즉 소개를 하면 할수록 인세소득이 나온다. 어떤 조건 없이.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다이렉트 보너스고요. 자, 저희는 오토십이라는 게 있죠. 정기구매인데 이 정기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있고요. 약 40bp, 10만 원대는 5%,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는 7%, 한 20만 원대 쓰면 10% 이제 할인이 되고요. 사은품이 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13회차 때 전체 어떤 금액의 50%를 또 할인해 주죠. 그래서 결론은 정기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생필품, 화장품, 뭐 건강식품 쓸 거라면 무조건 오토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 오토십을 내가 여러 명을 소개를 했더니 1점 점수가 되면 다이렉트 보너스를 5%가 아니라 최대 10%까지 늘려주더라. 그리고 유지 보너스까지 주더라는 게 새로운 보너스예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10명, 오토십 40 이상을 10명 이상 소개하면 인세소득으로 한 달에 약 30만 원, 20명을 소개하면 50만 원 이상, 30명을 소개하면 100만 원. 뭐 아직은 안 나왔지만 100명을 소개했을 경우 100명이 유지될 경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도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보상 플랜도 있지만 오토십 소비자만으로도 이런 인세소득이 가능하다. 한 줄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오토십 보상 플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요. 40PB, 60PB 오토십을 한번 짜보세요. 세팅을 해보세요. 내가 써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황에 맞춰서 권해드리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오토십, 뭐 코로나 오토십, 뭐 면역 오토십, 뭐 팩 오토십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십 세팅해 보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물건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행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월벤과 같이 같이 인순환이죠. 같이 함께하게 되면서 자, 클럽 시크릿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여행 서비스입니다. 자, 여행은 물론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가격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게 바로 클럽 시크릿이다. 자, 이번에 나온 걸 보면요. 제주, 평창, 울릉도, 부산, 제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제주도인가요? 갔다 오셨는데 제가 사진을 지금 못 구했는데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만족도가 높았고 또 그 어떤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가격 한 20%인가 30% 낮은 가격대 즉 똑같은 서비스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받았던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외국을 보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남미 쪽에 아주 파격적인 가격 뭐 300달러, 500달러 뭐 이렇게 600달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정순 사장님 제 파트너분이 다녀오셨는데 뭐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그냥 사진에서 나오는데 자기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클럽 시크릿을 가입 안 했으면 이런 경험을 해봤겠느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무 좋았다 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을 알려드릴게요. 그 이후에 지금 클럽 시크릿의 가입자가 쭉쭉쭉쭉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시크릿 자체만으로의 어떤 제품력이나 사업성도 있지만 결국 클럽 시크릿을 통한 여행이 굉장히 많은 회원수와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적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연결이 확장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데 자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라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못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한국에 나와서 자 한국에서 뭐가 나오냐 해외 클럽 시크릿이 나왔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이 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자 어디냐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아직 유럽을 못 가봤는데 많은 여행을 다녀갔던 분들이 수많은 유럽 여행 중에서 한 군데만 뽑을 수 있다. 한 군데만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고민 없이 많은 분들이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나왔는데 클럽 시크릿 바르셀로나 자 가격이 219만 원입니다. 네. 굉장히 싼 거예요. 물론 경유가 한번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W 호텔 바르셀로나 W 호텔 뭐 조식 포함 기타 등등등 다 포함해서 220만 원에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제주도 그 호텔 어디였죠? 그 좋은데? 거기 되게 좋았잖아요. 그 굉장히 좋았던 호텔이 얼마였냐면 80만 원이었어요. 3박 4일이었나요? 근데 그 80만 원짜리를 싸게 갔는데 그거 2번 갈 가격이면 스페인에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가격도 너무 좋고 시기도 너무 좋고 또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던 이 찰나에 너무나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서 물론 어제까지 신청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잘하면 신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행 일정 보면 여기 보면 파밀리아, 구엘공원, 뭐 몬세라토 수도원, 뭐 바르셀로나 시티 투어, 기타 등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자 어딘지 모르는데 자 이 사진 인생 모른다라는 겁니다. 인생 제가 이렇게 병원차에 끌려가가지고 진짜 사경을 헤매다 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뭐 빚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본업도 있고 좀 더 상황이 나아져야 되고 뭐 코로나도 위험하고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내가 준비가 돼서 금전적으로 준비가 돼서 시간적으로 준비가 돼서 심적으로 뭔가 완벽해져서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그러다가 나이만 먹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여행을 떠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클럽 시크릿이라는 사업성과도 관련이 돼 있죠. 여행도 여행이지만 몸도 즐기고 마음도 즐기지만 이게 사업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지금 설레이는 이유는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 가기 한 달 전부터 저는 지금 유튜브에 스페인을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런 후기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물론 가서 즐거운 여행도 있지만 가기 전까지의 설레임과 그 알아보는 시간들. 아 이걸 내가 나중에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는 거야? 아 정말 이런 음식이 있고 뭐가 있나? 이런 것들. 이게 너무 설레요. 이게 기쁨이죠. 행복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갈 곳들 찾아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몬세라트 사원이라고 하나요? 너무 멋있죠. 실제로 보면 어떨지 궁금해요. 이런 뭐 사원도 보고 성지순례도 가보고 구엘공원 가우디 유명하죠. 가우디 공원도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 네. 즉 알아보고 공부하고 설레이면서 직접 갔을 때 감동. 이런 걸 느끼면서 참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당도 가보겠죠. 파밀리아 성당. 여기 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눈앞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유럽에 가서 사진을 찍고 내 눈으로 유럽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지만
제2의 코로나가 올 거고 제2의 팬데믹이 오면 나중에는 정작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여러분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해요. 지금 내가 1억, 2억 빚이 있다. 그러면 1억, 2억 빚이 있나? 1억 200이 있나? 2억 200이 있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적인 것도 막상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 시간조차 나중에는 낼 수 없다는 걸 내가 정말 시간을 내고 싶을 때는 정말 그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지금 시간 내보시고요. 네. 제가 이 두바이 갔을 때 사진입니다.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요. 두바이 때 사진, 이스라엘 사해바다 사진,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자, 이제 한다 보면 제가 스페인에 갔던 사진을 올려드리겠죠. 근데 이 사진이 나 여기 갔다 와서 자랑하는 사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을 보고 누군가는 클럽 시크릿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릿 사업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과 이걸 투자를 안 하시면 이 또한 놓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여행 신청하시고요. 꼭 함께 가서 즐기고 놀고 사업과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가우디 성당을 보여드리며 스페인에서 만나요. 우리 다 같이 클럽 시크릿을 자주 이제 활용하면서 전 세계를 놀러 다니면서 돈 벌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기가 많긴 많는데 그 위기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많은 혜택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